네, 반갑습니다. 연결을 앞두고 이렇게 노동자들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김종훈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할까 합니다. 수십 많은 노동자들이 광주형 일자리를 넘어서 자동차 시장을 끌어내고 전반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이에 당사자들 간의 논의는 중요한 문제라고 그동안에 제기해 왔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역이 울산이기도 합니다만 울산의 자동차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하고 그동안에 국가에 기여해온 노동자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특히 많이 하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는 선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에는 걱정으로 이렇게 또 설을 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반 통행 시 광주 일자리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들을 오늘 문제제기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참가하신 분들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속노조 은강민 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하현철 정책국장님, 장성기획부장님 모셨습니다. 현대자동차지부 김영진 부지부장님, 김경옥 부장님 모셨습니다. 기아자동차지부 박한수 수석 부지부장님, 백준 정책기획실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금속노조 은강민 금속노조 부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금속노조 부위원장 은강민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라고 말을 하셨습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입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이 좋은 사업하시면서 마치 도적들이 작당 모의하듯이 당사자인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배제한 채 야합을 하시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신 겁니까? 불과 수개월 전 군산의 자동차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어떠한 대책도 없이 모두 쫓겨났습니다. 군산 공장의 자동차 설비들은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던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쫓겨났고 자동차를 만들던 설비들은 녹슬어가고 있는데 또 다른 설비를 강주에서 하는 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일입니까? 집안의 강도가 들어서 목숨을 노리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행태가 이렇습니다. 칼을 들고 노동자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야기했던 노동 존중은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반값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제조업에 생계를 댄 노동자들 모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노동자들은, 금속노동조합은, 민주노총은 이대로 앉아서 쫓겨날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 물러설 수도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강주형 일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상대로
정말 끝장을 보는 투쟁을, 목숨을 건 투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건대 어떠한 이익도 어떠한 비전도 없는 광주형 일자리 꼼수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영진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부지부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현대차 지부 부지부장 김영진입니다. 저희 현대차 지부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는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기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고임금이 좋습니까? 저임금이 좋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저임금이 문제입니까? 고임금이 문제입니까? 지금 자리에 계시는 기자 여러분들 아마 야근 수당도 또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현재도 받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의 임금을 반으로 낮추겠다, 그렇게 밀고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겁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광주형 일자리가 그런 상황입니다.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현재 현대차 노동자들의 임금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추는 일자리를 만들겠다 합니다. 광주 시민을 속이는 행위이고 전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번 광주형 일자리를 계기로 이제 지역 간 저임금 기업 유치 경쟁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전국을 임금 하향 평준화로 만들어가는 일자리 정책이기에 저희 현대차 지부에서는 반대해왔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불법 일자리 정책입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 상권조차 부정하는 이런 반헌법적인 일자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35만 대 생산까지 임단협을 위한다는 이 내용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것일까요? 세 번째로 저희 현대차 지부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시기는 자동차 생산 공장에 투자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자동차 산업은 정체기에 들어섰습니다. 즉, 만들어도 팔리지가 않아서 생산 시설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국내에만 해도 완성차 업체 총 70만 대 이상의 생산 시설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여러 번의 성명서를 통해서 지금이 생산 공장 몸집 부풀리는 투자를 할 때가 아니라고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내실을 키워야 될 때라고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지금 현대차 남양연구소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야근에 대한 보상도 못 받으며
수많은 개발차종 그리고 수많은 양산차종 품질 대응하느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할 시간이 없다. 오죽하면 연구원들이 연구소를 연구소답게 만들어달라 그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매년 연구개발 투자비는 제자리인데 지금 생산공장 투자한다는 것은 옳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생산공장 투자를 당장 철회하고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을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어제 광주시청에서 반대 집회를 한 후 금속노조 위원장, 현대차 지부장, 기아차 지부장이 긴급 투쟁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총파업을 하기로 사전에 고민을 해왔으나 설 연휴 직전 날치기 처리로 인해 투쟁의 동력을 모으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에 총파업은 잠시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직후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광주의 일자리 앞으로 3년, 공장이 신설될 때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을 살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박한수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 수석부지부장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아차지부 수석부지부장 박한수입니다. 어제 광주형 일자리 해달시 체결을 된다고 해서 금속노조 본조와 현대차 지부, 기아차 지부가 함께 공동 저지 투쟁에 대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사전 기자회견에서도 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자동차 산업이 포화 상태로 그리고 GM 대우가 구조조정과 함께 힘들어지고 있다는 내용들을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진행되고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을 책임지고 있는 또 한 사람입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소득 성장주의와 청년 신학 회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 공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반값형 일자리가 옳은 것인지 그 지역 시민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토론회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노사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빼지 않채 어제 MOU 협약식이 체결이 됐습니다. 과연 내 자식이 형제가 반값형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라는 환경 일자리에 취업을 시키고 싶겠습니까?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혁명에 맞는 전기차, 수소차 개발 투자를 해달라고 인단협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투자는
부지 매입에 따른 GBC 건설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글로벌 탑5의 현대차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협약식 체결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3,500 반가평 일자리 모범 사업 사례로 전국 지역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정규직과 같은 양산하는 지역형 일자리들이 경쟁처럼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상권이 보장되지 않는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35만 대 생산까지 그 노동상권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임금 복지에 대한 부분들 전체 포함해서 3,500입니다. 광주 시민들이요, 광주형 일자리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이 문재인 정부가 청년 실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자동차 산업 육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년사에서 그랬죠. 정의선 수석 부회장과 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정부 지원과 투자에 대한 부분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은 만큼 정말 반가평 광주형 일자리가 아닌 부품 산업 수소차 경제에 맞는 부품 클러스터 산업에 투자를 해야죠. 이미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 해외 공장이 늘어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실적을 2018년도 영업 실적을 남겼습니다. 과연 이게 기아 현대차 조합원들의 잘못입니까? 저희들은 광주형 일자리가 다시 한번 자동차 부품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기아차 지부 함께 공동 투쟁해서 꼭 바꿔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자회 혁명 넘어가겠습니다. 바닥을 향한 7주 불을 광주형 일자리 기회의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진심 어린 여러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채 기어이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바닥을 향한 질주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1980년대 이후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가장 나쁜 면은 바닥을 향한 질주였습니다. 후진국들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국으로 진출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깎아주고 공장 부지도 제공했습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임금을 억눌렀고 노동시간은 늘렸으며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는 제한했습니다. 광주의 일자리 정책은 한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바닥을 향한 질주입니다. 광주 일자리 사업에는 임금을 억누르고 노동시간을 늘리며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그리고 기업의 각종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현행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노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 40시간 노동을 넘어 주 44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임단력을 위해한다는 내용은 노동자 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광주시는 시설법인의 투자 규모의 10% 보조금,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등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지출을 삭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광주시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 다른 지자체들도 똑같은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낮추고 노동조합을 억압하며 기업에 세금 인하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는 혜택만을 노린 동기에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졌습니다. 광주 일자리 사업은 기업에게만 특혜를 주는 정책입니다. 우리 사회를 바닥으로 끌고 가는 나쁜 정책입니다. 이는 이미 여러 경험들이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광주 일자리 사업을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광주 일자리 사업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배치될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광주 일자리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 금속노조 기아 자동차 지부. 네, 고맙습니다.